68살에 저는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기사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사연 이슈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올해 68. 버스 기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첫 차를 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살.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손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었고 제 눈은 항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날은 정년퇴직 하루 전이었습니다. 40해 동안 몰던 7번 버스, 생애 마지막 운행이었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깼습니다. 40년 동안 반복한 습관이었습니다. 차고지로 가는 길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새벽이었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안도감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고지에서 버스를 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핸들을 잡지 않는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운전석에 앉지 않는 아침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첫 정류장부터 익숙한 얼굴들이 올라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0분에 타는 출근길 사람들. 어떤 분은 5년을, 어떤 분은 10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탔습니다. 40년을 함께했지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인사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로는 평소처럼 붐볐고 신호는 빨갛게 바뀌었다, 파랗게 바뀌기를 반복했습니다. 출근 시간 정체 구간을 지나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시장 앞 좁은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40년을 이렇게 보냈구나.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돌아오는 삶. 그리고 늘 같은 길을 달리고 같은 정류장에 서고 같은 사람들을 태우는 삶. 이게 내 전부였어. 점심시간 종점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밥을 먹었지만 저는 항상 버스 안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친해지는 게 어색했습니다. 말을 거는 게 어려웠습니다. 오후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올랐다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오후 9시 마지막 운행의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어두워진 거리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백미러로 텅 빈 버스 안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수십만 명을 태웠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저 쇠와 플라스틱 덩어리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점 2 정류장 전 어두컴컴한 골목 앞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계신 게 이상했지만 저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버스 문이 휘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한 계단 오르는데 10초는 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셨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빵빵.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할머니. 급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할머니는 겨우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종점 바로 전 정류장. 여기서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할머니는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드디어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승객 2명이 내렸습니다. 이제 버스 안에는 할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종점입니다.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기사님, 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버스 시동을 끄고 천천히 뒤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년퇴직 전날 회사 규정 같은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평소처럼 집에서 나왔어요. 슈퍼에 가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어디가 어딘지. 이 동네가 낯설었어요. 50년을 산 동네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머니에 주소를 적어둔 종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뭘 물어보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방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 약봉지 서너 개, 그리고 낡은 손수건만 들어있었습니다. 신분증도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약봉지를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 자식분들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영수라고. 그런데 전화번호를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가 머리를 짚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아들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아들은 출근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늘 그래요. 혼자. 치매였습니다. 초기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집 주소도 자식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혼자서 거리를 헤매다가 갈 곳 없이 마지막 버스에 올라타신 겁니다. 이 추운 밤에.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시죠. 경찰서에 가면 아드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예? 뭐가요? 혼자 늙어가는 게요. 자꾸 잊어버리는 게요. 아들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였으니까요.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혼자만의 시간, 텅 빈 집에서 보낼 무수한 날들이 갑자기 공포처럼 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개인 차를 가져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실종 노인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신고가 들어왔네요. 성함이 정순자 씨 맞으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뒤 40대 남성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 나 영수야, 아들 영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맸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닌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제 눈을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원룸.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히터를 꺼놓은 채였습니다. 불을 켜니 방 안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종일 긴장했던 몸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뭘 먹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는 불이 켜진 창문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겠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는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 혼자 늙어간다는 것.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할지 모른다는 것. 그 모든 공포가 한 사람의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유통기한 지난 우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작은 냉장고에도 반찬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도 채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40년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출근했는데 이제는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 해봤습니다. 차고지 동료들, 정비소 직원, 회사 관리자. 전부 업무 관련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년을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살. 친구를 만날 시간도 취미를 가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병실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여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밥은 챙겨 먹고. 그때는 대답했었죠. 괜찮다고. 잘 살 거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아무도 찾지 않는 삶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년퇴직 당일이었습니다. 차고지에 가서 간단한 퇴직식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했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정순자 할머니 아드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네, 누구시죠? 어제 어머니를 찾아드린 버스 기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잘 계신지 궁금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집에 계세요. 요양원은 아직 결정 못했어요. 한번 오시겠어요? 주소를 받아 적고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어제 버스 기사.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기사님. 기억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얘기는 계속하세요. 어제 일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기사님 얼굴은 기억하시네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던데요. 저랑 잠깐 산책하실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아들 영수 씨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셔틀 차량 운전자를 찾고 있대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기사님이라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서요. 셔틀 차량. 복지관과 집을 오가는 어르신들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40년 경력이시라고요? 저희한테 딱 필요한 분이십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라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15인승 소형 버스였습니다. 40년 동안 몰던 대형 버스보다는 작았지만 핸들을 잡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 느낌. 그리웠던 이 느낌. 아침 9시 첫 운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류 지점은 정순자 할머니 댁 앞이었습니다.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기사님. 할머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오세요. 할머니를 태우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셔드릴게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차까지 모셨습니다. 40년 버스 기사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문만 열고 닫으면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안전벨트를 매드리고 편하게 앉으셨는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르신들이 한 분씩 차에 오르셨습니다. 차 안이 점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좋네. 복지관 가면 점심 뭐 나오려나? 김 선생, 오늘 바둑 한 판 두자고. 백미러로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40년 동안 수없이 봤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름이 들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을 한 분씩 내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자 할머니가 내리시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사님 고마워요. 기사님 차는 안심이 돼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4시 다시 어르신들을 모시러 갔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낸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녀오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점심도 함께 드시고 한 분씩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기사님 내일 또 봐요. 기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사님 덕분에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마지막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대형 버스를 몰 때는 그저 정류장에서 정류장으로 사람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태웠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았고 얼굴을 알았고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던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모임은 10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은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씨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다음 모임이 기다려져.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40년 버스를 몰며 수많은 사람을 태워 나른 것처럼 이제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삶으로. 정순자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기사님은 가족 같은 존재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고마워요. 그날 밤 마지막 버스에서 내렸다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기사님이 살려주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버스 기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 날 마지막 운행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 그분을 도우며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더 이상 버스는 몰지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태우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정년퇴직 후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걸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는 공원으로 갑니다. 혼자 앉아 계실 어르신이 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께 말을 건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랑 같이 앉으시겠어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버스 운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 따뜻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